여긴 노후를 맡길 곳이 아니라 저승행 직행버스였습니다. 화려한 브로셔 속 미소 짓는 노인들, 깔끔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광고와 현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어요. 복도에 스며든 이상한 냄새,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 여긴 감옥이야. 라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갔어요. 70대 할머니가 직접 겪은 실버타운의 충격적인 민낯. 과연 이곳은 정말 저승행 직행버스일까요? 지금부터 그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김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실버타운에서 벌어진 일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낸 지 5년째였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무릎도 아프고 가끔 깜빡깜빡하는 일도 생기더군요. 작년 가을 큰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잖아요. 좋은 곳 찾았어요. 그때 아들이 보여준 브로셔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품격 있는 노후의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호텔 같은 로비, 깔끔한 식당, 친절한 직원들. 마치 꿈 같은 곳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라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24시간 간병 서비스에 최고급 한식 뷔페, 의료진도 상주하고요. 아들의 말에 저도 기대가 컸어요. 드디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비용은 월 200만 원이에요. 모든 게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이면 제가 받는 연금과 적금을 털어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입주 당일 첫 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브로셔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러운 소파, 벽에는 멋진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접수 직원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자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로비에서는 밝고 깔끔했는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 조명은 어둡고 벽지는 오래되어 보였어요. 제가 배정받은 7층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브로셔에서는 넓고 쾌적한 원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좁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정말 제 방이에요? 화장실은 더 가관이었어요.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고 변기는 오래되어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브로셔에서는 최고급 한식 뷔페라고 광고했던 곳이었는데 테이블에 놓인 건 생기 없는 반찬 몇 개와 된장국이 전부였어요. 오늘은 특별히 한정식으로 준비했어요. 직원이 설명했지만 반찬은 짜고 밥은 질고 국은 싱거웠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머니, 처음 오셨나 보네요. 여기 음식이 이래요.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식사라니까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층도 살펴봤어요. 2층, 3층. 갈수록 더 낡고 음침했습니다. 복도에는 이상한 냄새도 났어요. 무슨 냄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쾌한 냄새였어요. 첫날 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광고에서 본 그 실버타운 맞나? 첫날부터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내는데 두꺼워서 놀랐어요. 첫 장을 펼쳐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380만 원? 이게 뭐지? 분명히 월 관리비는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청구서에는 38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세부 내역을 살펴봤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기본 관리비 200만 원 아래로 온갖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더군요. 전기료 25만 원, 가스비 15만 원, 상하수도료 12만 원, 방 청소비 30만 원, 화장지 사용료 8만 원, 세탁비 20만 원, 로비 이용료 15만 원, 엘리베이터 이용료 10만 원, 복도 통행료 8만 원, 휴지통 사용료 5만 원, 화장지 사용료, 로비 이용료, 휴지통 사용료까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직원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어요. 처음 입주할 때 그렇게 친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기본 관리비 외에 부대 비용이 있어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어르신께서 꼼꼼히 안 읽어보신 게 아니에요? 계약서, 그 두꺼운 종이 뭉치를 누가 다 읽어본다고요. 글씨는 개미만큼 작고 내용은 법조문처럼 어려웠는데 결국 380만 원을 내야 했어요.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달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설 보수비 80만 원, 특별 관리비 50만 원, 냉난 방비 40만 원. 이번엔 무려 550만 원이 청구되었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다시 따졌더니 이번엔 관리소장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불만이 많으시네요? 여기 안 맞으시면 나가셔도 되는데요. 나가라고요? 그럼 나가겠어요. 좋아요. 대신 위약금은 내셔야 해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아셨죠? 여긴 돈만 빨아먹는 지옥이에요. 처음엔 다들 200만 원인 줄 알고 들어와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500만 원 넘게 나가죠.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1년 반 안에 제 전 재산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3층에서 소란이 벌어졌는데 이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걸 보니 뇌졸중 같았습니다. 빨리 병원에 모셔야 해요. 주변 입주자들이 외쳤지만 간병인들의 반응은 너무 냉담했어요. 또 시작이네. 이런 분들 때문에 일이 늘어.
병원 갈 것도 없이 그냥 방에서 쉬시면 돼요.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응급 상황인데 병원에 가지 말라니. 결국 제가 직접 이 할머니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이후 이 할머니는 반신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지셨는데 간병인들이 제대로 돌봐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하루에 한두 번뿐이었어요. 식사 도움을 줄 때도 그냥 숟가락을 입에 밀어넣기만 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냄새가 복도에 퍼졌는데 이 할머니 방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기저귀를 하루 종일 갈아주지 않아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루 종일 기저귀도 안 갈아드리고 간병인을 따졌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불편하면 나가세요. 우리도 사람이라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병들고 늙으면 다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왜 여기 보냈겠어요? 집에서 돌보기 힘드니까 보낸 거잖아요. 그 말에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을 내는 물건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견디다 못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여기 정말 힘들어. 광고랑 완전히 달라.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엄마,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거긴 서비스도 좋고 시설도 좋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실제론 전혀 달라. 돈도 계속 더 내라고 하고 매달 500만 원 넘게 나가. 엄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적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제 탓으로 돌리다니요. 아들아, 진짜야. 아픈 할머니한테도 제대로 돌봄을 안 해주고 간병인들도 너무 불친절하고. 엄마, 집으로 오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저도 일 때문에 바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엄마가 거기서 지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적응하세요. 적응하세요. 그 말에서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며느리한테도 말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불만만 말씀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도 똑같았어요. 어머니,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노력해 보세요. 자식들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니까 더 절망스러웠어요. 가족들이 저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배신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 복도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맨 끝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최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급히 눈물을 닦으시면서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 나도 처음엔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3년째 이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처음 입주하실 때는 정말 건강하셨다더군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몸도 자꾸 아프고 기분도 계속 우울하고.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곳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긴 저승행 직행버스야, 할머니.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들렸어요. 들어온 사람들 다들 결국 여기서 무너져요. 몸이 먼저 무너지거나 마음이 먼저 무너지거나. 할머니, 1층에 계신 분들 봤죠? 처음에 저분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은 휠체어에 의존하시거나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처음 입주하실 때는 모두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 처음 오실 때 매일 테니스 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박 할머니도 처음엔 합창단 활동까지 하셨어요. 목소리도 예쁘고 활발하셨는데 지금은 치매가 와서 가족도 못 알아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다들 2년, 3년 안에 이렇게 되는 게 우연일까요? 왜 그렇게 되었는 건가요? 스트레스예요. 끝없는 스트레스. 돈 걱정, 직원들의 불친절, 가족들의 무관심, 미래에 대한 불안.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럼 왜 안 나가세요? 나갈 수가 없어요.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이미 너무 늙어버렸어요. 여기서 3년 지내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여긴 감옥이야, 할머니. 들어오는 건 쉽지만 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이곳이 저승행 직행버스일까요? 저도 2년, 3년 후에는 1층으로 내려가게 될까요? 석 달째 되던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처음 입주했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볼이 쏙 들어가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겨우 석 달 만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몸무게를 재봤더니 8kg이나 빠져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여기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든 순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위약금이 문제였지만 여기서 더 있으면 돈보다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몰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실버타운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워낙 까다로워서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승소 확률도 높지 않아요. 소비자보호원에도 신고해봤지만 법적 해결까지는 1년, 2년 걸린다는 답변뿐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위약금을 내더라도 무조건 나가기로요. 지인 중에 원룸을 빌려줄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연락해 봤어요.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잠시라도 좀 머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 필수 의류들, 약품들. 큰 가구들은 포기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마지막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그리워 보일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 무조건 나간다. 그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조용히 짐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모든 입주자들이 깊게 잠든 시간이었거든요. 발걸음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산책을. 한 책의 캐리어를 가져가시나요? 들켰구나 싶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위약금은 준비하셨나요? 그건
나중에 할머니, 관리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지금이 몇 번째 시도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인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벌써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저는 분명 처음인데. 그때 관리인이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나가려고 시도한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긴 오실 땐 있어도 나갈 땐 없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기선 다 똑같이 끝나요. 할머니, 처음에는 다들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엔 포기하고 1층으로 내려가시게 될 거예요. 1층. 그곳은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었어요. 설마 그분들도 맞아요. 처음엔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의욕적이셨죠. 하지만 나가려고 시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점점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관리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최 할아버지도 작년에 5번이나 시도하셨어요. 이 할머니도 2년 전에 계속 시도하셨어요. 지금은 1층에서 휠체어 생활하시고 계시죠. 왜 다들 실패하는 건가요? 간단해요. 나갈 곳이 없거든요. 가족들은 이미 포기했고, 혼자 살 능력은 없어지고, 돈은 위약금으로 다 떨어지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할머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나가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관리인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나가봤자 갈 곳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건강도 나빠졌고, 결국 며칠 못 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방으로 돌아가세요. 관리인이 제 캐리어를 가져가더니 말했어요. 여기가 할머니의 마지막 집이에요.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감옥이라는 걸.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무덤 같은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것이 실버타운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과연 저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1층으로 내려가서 다른 분들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게 될까요? 여러분, 실버타운을 선택하실 때 정말 조심하세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화려한 광고에 속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위약금 조항과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이곳에 있습니다. 매일 탈출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날 거니까요. 다음 편 돈 빨아먹는 덫, 그 진실 실버타운의 충격적인 사업 구조와 탈출 방법을 공개합니다.